민주당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지금 촉구하는 실력 행사에 들어갔어요. 국정조사를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 파면 카드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또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안 한다 이따위로 하면 뭐 이러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국정조사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다 안 한다 할 것이 아니죠, 솔직히. 네. 이거는 만약에 국정조사를 안 한다고 이렇게 버팅기게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야삼당만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회에서 찬성이 220표가 나왔습니다. 반대가 10몇 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들도 표를 던져놓고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분위기에 봐서 대통령실 그러니까 뒤집는다? 이것은 명분이 너무 없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고 비판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은 어차피 뭐 해임 건의안이 지금 발의가 됐고요. 예전에 뭐 다른 뭐 안 좋은 뭐 얼마 전에 그 선례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야당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탄핵소추안도 분명히 이것은 더 다음 단계로 이제 추진을 할 겁니다. 해임 건의안은 어차피 발의할 거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는 탄핵소추안 내놓을 해임 수밖에 건의안 없다. 대통령이 안 받을 것이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받을 거 뻔한데 왜 발의하냐라는 것보다는 안 받아도 그런 모습을 절차적으로 남기고 그 대통령실에서도 최소한 유가족들과 그리고 이 참사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많은 국민들께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을 그렇죠. 받지 않았는지. 그런데 현재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는 그런 설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국민께서 한번 지켜보시는 우리는 어떤 선례를 남겨놓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고위원님, 전 최고위원님,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 안 받을 게 뻔하지만 절차를 밟아 나가서 뭔가 명분을 만들겠다. 탄핵소추안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할 때는 그냥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끝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그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야당이 발의했을 때는 국민들께서 좀 의아해하던 반응이 좀 컸던 것 같거든요. 왜 갑자기 일 잘하던 박진 장관에게 모든 걸 덮어 씌우려고 하냐, 뭐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야당이 너무 힘자랑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근데 잠깐만 거기서 박진 장관이 정말 일을 잘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을 잘했다는 거야? 국제 무대에서의 어떠한 구설수에 올랐던 건 사실 외교부 장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올랐다기보다는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을 보좌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저는 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 장관은 뭐 유능한 외교관 출신이시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상민 장관은 주무부처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참사 이후에 굉장히 발언으로 국민의 아픔을 더 공감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발의하면 물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고 행사하신다면 그건 존중돼야 되겠지만 사실 이 민심의 흐름을 거스르기가 어렵다. 지난번하고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아쉬워요.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이 참사 이후에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좀 밝혀졌을 때 커졌을 때 먼저 공식적으로 좀 사과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하시겠다라는 대승적인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더라면 그런 것이 국민들이 조금 더 보다 원했던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유가족의 그런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에 좀 더 근접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계속 뭐 뉴스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당선되고 나서부터 여소야다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 야당 지도부와의 관계를 조금 더 자리를 만들어 놨더라면 그렇죠. 지금 같은 어려운 여당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야당이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려고 할 때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 관저를 모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본인의 생각도 좀 만찬에서 말씀하시고 이러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부탁하고 그런 정치적인 좋은 모습이 보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것이 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좀 두 가지가 아쉽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당 일각에서는 이번 상황을 보고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니네가 실력으로 행사해? 그럼 좋아, 우리도 국정조사 안 하겠어.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강경론을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조금 태도가 좀 애매해지긴 했어요.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선배님 이러면서 안아주니까 좀 기분이 풀렸다는 얘기도 있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경 대변인? 보기 좋습니까? 이거 보기 좋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주제로 다루는 것이죠.
사적으로 친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는 국회에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여야가 있지만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또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그런 권한을 주어진 것이 국민들이 우리 대신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런 권한을 주어진 것이고요. 국회 표결이 아까 220표가 찬성이었고 반대가 13표, 기권이 21표였습니다. 220명이에요. 이것은 지금 그러면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 다수가 이것을 무조건 찬성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한번 만나고 와서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명분 있습니까? 명분 없습니다.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치를 한다는 것은 또 이렇게 정치 말싸움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치를 또 말로 하는 거가 맞기 때문에 이제 입법하고 별개로 말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말로 무엇으로 변명을 할 것인가? 근데 그 변명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변명을 또 한번 들어봐야 되죠. 그렇지만 앞뒤가 다 맞지 않을 거라는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국정조사 하면 됩니다. 오히려 다 빼고요. 알았어. 그럼 이거는 협의문 다 파행시키고 그럼 우리가 야3당이 다시 한번 발의해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상도 우리가 다시 하겠다라고 야당은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뭐 반론하실 거 있으실까요? 뭐 밀고 나가면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저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조사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야당이 여기서 이렇게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가지고 낸 국정조사 아니니까 이것이 잘 지금 이 국민적 아픔에 이런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계속 맞춰 나가야겠죠. 그래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그러신데. 우리 위원님, 우리 최고님 계시는 당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요. 자, 뭐 여당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국정조사까지 보이콧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돼서 얻을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야당이 하면 우리도 그럼 국정조사 보이콧하자라고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뭐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다 네, 쌓이고 쌓이는 네, 거라. 네. 글쎄요, 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해임건의안 발의한다고 해도 탄핵소추를 안 하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목적은 있다고 봐요. 탄핵소추는 법적인 요건이고 사실 야당도 역풍을 입을까 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 이게 다 기록에 남는 거여서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대한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라는 거대한 민심의 요구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게 결국에 여당으로서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오늘 나온 뉴스들의 대부분은 이 장관 경질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건을 계속 버티면서 야당하고 각을 세우고 정쟁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입장이 많다. 그리고 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총괄 책임자인데도 참사 당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 책임 회피성 발언과 태도로 공분을 샀다.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이것과 별개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진작 물러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경향신문 사설에서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얘기인데요. 장관께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먼저 대통령께 사퇴 의사를 그렇죠, 스스로 먼저 밝히시는 얘기해야죠. 것이 옳지 않나. 근데 그렇죠. 지난번 그 대정부 질문이었나요? 거기서 그런 야당 의원의 질문에 안 했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왜 그럴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짜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자, 요 얘기도 보겠습니다. 대통령이요, 지지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른 것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리얼미터에서 한 그런 지지율 관련된 여론조사였는데요.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르면서 한 달 만에 35%의 지지율의 벽을 넘었다. 3% 상승은 정부 출범 이후 최대폭이고 중도층, 진보층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던 점이 눈에 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 자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경 대변인이요. 우선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래도 조금 오른 것에 대해서 뭐 나쁘다고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미국의 이거 모닝 컨설트라는 곳에서는 지지율이 그래도 최근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개국에서 여전히 꼴등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은 좀 오른 거
뭐 부정적이진 않다. 그런데 지금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이 20% 후반대에서 30% 초중반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이 현실 자체가 있을 수 없었던, 그동안에 못 봐왔던 이상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리얼미터 지지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조금 약간씩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약간 점수가 좀 그러니까 그 약간 점수를 좀 후하게 대통령에 대한 받았던. 긍정 평가가 좀 높았죠. 그렇죠. 그동안에. 긍정평가 약간 좀 높았었는데요. 36.4%,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 지지율로서는 그래도 있을 수 없는 지지율이고 정말 최악의 지지율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은 좀 떨어져서요. 격차가 조금 줄어든 모습이긴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그림을 보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고요. 빨간색이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지금 왼쪽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한 9% 좀 넘게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48.1에서 45.5로 또 민주당 것은 조금 내려갔고, 국민의힘 당 거는 33.8에서 36.8로 한 3% 정도 이제 올라간 걸로 나왔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격차는 9% 조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김영태 의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니까 국민의힘 당이 잘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주 대비 저희 여당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는 뭐 여당하고 정부가 잘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야당의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반사이익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의 그 더 탐사와 관련해 가지고 찰로리스트 뭐 똥불 찼다 이겁니까, 저희? 그 하고 장경태 의원이 계속해서 지금 그 야당의 최고위 발언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저는 계속 쓸데없는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야당이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여당의 이제 반사이익으로서 좀 지지율이 올라간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지금 국가 위기 상황에서 여당이 더 잘해야겠죠.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여당에게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정조사 잘 원만하게 출범하고 되기 위해서 여당과 정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 그 뭐 장경태 의원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그 네네. 조명은 솔직히 내가 봤을 때도 그냥 일반 집에 깜깜한 집에 조명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정도는 안 날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조명이 켰든 안 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이제 빈곤을 이용했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 얘기 이제 나중에 하죠. 너무 많이 했으니까. 제가 할까봐. 할까봐 하지 마세요. 자, 요 얘기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리고 또 이 시민 언론 더 탐사 지금 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더 탐사에서 한동훈 장관의 집을 갔습니다. 물론 사전에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갔고 공동현관에서는 누군가 입주민이 문을 열어줬다고 그래서 그걸 타고서 위까지 쭉 올라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여보세요 우리 더 탐사입니다 말하고 그랬는데 결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열어주지 않았죠. 이것을 보게 된 한동훈 장관 이 보복범죄 그리고 주거침입 이런 혐의로 이 기자 5명을 다 지금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더 탐사 측에서 이제 연락을 먼저 했다고 하는데 장관의 말을 또 들어보니까 연락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그랬군요. 사실 네.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작년인가요? 그 인터넷 방송 그 가세연에서 네, 가세연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을 찾아가서 막 옆 테이블에 앉고 막 그런 게 너무 끔찍해요. 예. 그거는 진짜 뭐 언론이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그렇고 그냥 인터넷 방송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자극적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탐사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물론 뭐 그러니까 취재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되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더 탐사가 굉장히 뭐 이렇게 또 스토킹이라고 말하면 스토킹 실제로 그 범죄를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텐데 그런 거에 준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조민양을 쫓아간 거는 조민양은 일반인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일반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똑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건 저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물론 이제 네. 취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다는 걸 말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그 더 탐사가 한 행동하고 그거를 똑같은 그러니까 뭐 동일선상에서 놓고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잣대로 없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조민 씨도 그때 온 국민의 어떤 관심을 받는 그렇죠. 조국 전 장관으로서 뭐 입시 관련해서 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네, 네.
자, 중요한 거는 더 탐사 측이 뭐 취재 목적으로 갔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그가 말하는 취재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나 그 식구들 괴롭히고 망신 주려는 거 아니었느냐. 게다가 그들이 지금 가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일요일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쉬고 있는데 몇 명이나 압수수색하러 들어오는 그 심정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것 때문에 갔다고 오히려 말했어요. 그 말 자체가 벌써 보복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오기에 의해서 이런 걸 했다라는 느낌을 좀 갖게 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은 좀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뭐 경찰 수사관도 아니고. 네. 자, 한동훈 장관은 법에 따라 뭐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더 탐사 취재진을 공동 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무단 공개, 법무부 장관 차량의 미행 등 주류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을 이 대행해주는 정치 깡패처럼 지금 더 탐사가 역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경 대변인님, 정말로 더 탐사가 민주당의 정치 깡패처럼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 솔직히 더 탐사, 제가 민주당 대변인실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탐사에 계시는 분들 실물을 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 협업하면 그럴 수가 없죠. 솔직히 뒤에서라도 한 번씩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업한 적 없다. 그런 거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프레임에 말려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야, 민주당과 협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더 탐사하는 명분은 오히려 없어지는 것이고 그 한동훈 장관의 몸집은 커지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 어제도 기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뭐 논평 낼 일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이렇게 문의가 나왔는데요. 솔직히 당에서는 우리와 상관없고 언론사가 취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평 이건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변호사님도 전문가신데 이게 공동 주거 침입은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보복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좀 이거는 좀 애매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알아봤던데 그랬었다라는 거요. 그리고 아까 가세현도 말씀 주셨는데 가세현의 이것은 어제 더 탐사, 그러니까 더 탐사의 그 취재 태도와 가세현의 취재 태도는 비교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가세현은 그때 뭐라고 했어요? 떨려, 예뻐. 이게 뭡니까, 그거는? 그거는 아예 취재가 아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장관과 그리고 일반 국민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전 장관이었던 것 뿐이죠. 이거는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그런데 시작점도 보면은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세창 같은 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 시간대에 있었느냐 이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없었다. 언론에 나왔던 것은 우리가 그 언론에서 지적했던 것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12시 이후부터 새벽 3시까지 거기에 있었느냐라고 지적했는데 그 위치는 쏙 뺍니다. 네. 그러면서 아니다고 얘기를 해요. 네. 한동훈 장관도 본인이 아니면은 이거 명백하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한동훈 장관에게 신변 보호를 해주고 스마트워치 같은 걸 식구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 집으로 불러가지고 한남동 관저로 불러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현안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빈살만 왕세자가 강아지를 싫어하니까 고양이를 내놓는다든가 사우디한테 져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라든가 뭐 이런 농담이 좀 오고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전에 며칠 전에 만났던 윤핵관 부부들과의 이런 부부 모임에서는 오히려 당 협위원장들 바꾸는 얘기 뭐 하는 얘기 전당대회 언제 하는 얘기 이런 얘기가 다 나왔다는 겁니다. 윤핵관들과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실제 집행부하고는 그런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따먹고 있고 이게 옳습니까? 저는 뭐 그 기사로만 접했기 때문에 그게 뭐 누가 어떻게 이렇게 제보를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뭐 여당 의원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비공식적인 그 윤핵관들하고의 만남이 어떻게 제보가 돼가지고 기사가 그 안에 있는 됐을까?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이 말해준 결국에는 거죠. 이해관계자가 본인 대통령과 친하다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윤핵관으로서의 어떠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기사화시킨 것 아닌가? 설마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설마라는 전제하에 사실은 전제하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은 전제하에 물어보는 거라고요. 모른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뭐 저는 적절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청정시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